아, 그러신 상태가 성취가 되셨다는 말씀일까요? 예. 아, 그러시군요. 일단 이 내용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좀 몰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 식으로 좀 이 억울한 사정 풀어가실 수 있을지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함께 사연 다 들어주셨거든요. 좀 더 말씀 예. 나누면서 해결책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예. 좀 진짜 억울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상담 드리기 전에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일단 지갑을 정확하게 주우신 데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갑이 준 데가 차량에 있는 그냥 길이에요, 길. 그 차도요? 근데 예, 그냥 이제 당연히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네. 봤어요. 네, 네, 네.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지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내려서 그 지갑을 줍는 게 이제 CCTV에 걸렸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뭐 그냥 경찰서 갔든가 생각하면 솔직히 요즘에 한국 CCTV 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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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도 이제 이거를 줍고 이제 경찰서로 갈 거니까 그냥 가고 있다가 지갑을 열어왔어요. 가면서 네, 네, 저 네. 생각에는 네. 예,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서 이제 지갑을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요. 가면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신랑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자마자 왜냐면 요즘 스티커 이거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네. 이제 이거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난 파출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하고 가면서 저 생각에는 지금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2달 정도 됐거든요. 네, 네. 저 무릎에 있는 데서 이렇게 펼쳐봤어요. 네, 네, 네. 신분증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네. 이렇게 펼쳐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걸 예.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예, 한국에는 CCTV가 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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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우리 신랑이 뭐 이런 사유를 받나 봐요. 네, 어떤 네. 애가 뭐 이렇게 주워 가는데 그쪽에서 500만 원 있다고 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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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 자기 완전 머리 아파지니까 빨리 갖다 나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갖다 놔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래서 돌아서 갔는데 네. 그게 뭐 경찰 말로 우리 신랑이랑 그때 통화를 했으니까 네. 경찰 말로는 제가 한 20분 정도 걸렸다더라고요. 20분 정도. 네, 네. 예, 왜냐면 통화를 하다가 그래서 잠깐 차를 세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신랑이랑. 그렇죠. 통화하고 이제 차를 예. 돌려서 이제 예, 바로 돌아서 이렇게 네. 근데 갖다 놨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 그 도로가니까 네. 바로 그 주소인데 옆에 보니까 네, 정자 같은 게 있더라고. 앉을 수 있는데 네. 운동기구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도로가고 운전하다가 했으니까 네. 거기가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놔두면 누가 찾아주겠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근데 잊어버리신 분이 그 근처 식당 가다가 흘려셨더라고요. 조사받을 때 알았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찾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신고를 112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사연 주신 우리 상담자분께서 정자 거기다 올려놓은 거를 발견을 예, 하신 거예요? 예, 자기가 찾았대요. 거기 이제 주변을 찾다가. 예, 뭐 자기가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형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형사분이 이렇게 찾았다고 근데 이게 찾았고 지갑이 여기 있었다고 여자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었고요. 네네. 저도 이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시켰다 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저는 사건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네. 경찰분한테 다시 전화를 하니까 경찰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자기가 신고했다더라고 112로. 그럼 그분이 찾아서 현금이 어떻게 내가 그 돈이 쓰는 거 증거가 있냐고 하니까 네. 증거가 있냐니까 그거는 검찰이 판단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지갑 주인이 신고를 했다. 예. 그럼 우리 사연자님 그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갑 속에 혹시 돈이나 이런 거는 확인 못 해보셨어요? 그런 거 예,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소식이 못 받고, 네네네. 그러면 솔직히 경찰 조사 받을 때 보면, 네. 솔직히, 아니, 요즘은 솔직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또한 100원짜리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 신분증이 있는 것만 보신 거죠? 예, 네. 봤어요. 왜냐면, 일단 지갑은 열어는 봤어요. 왜냐면 신분증 보려고 경찰서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신분증하고, 왜냐면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 해도 경신하는데도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돈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신 건 없고. 네. 없고 그냥 난 신분증이 있으니까 경찰서 그냥 그래서 신랑한테도 바로 전화한 게 여보 서귀포 경찰서 어디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근처서 청산 경찰서 왜 파출소가 어디 있지? 아니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체통에 넣거나 그리고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우체통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로 저도 그냥 단순하게 내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지갑 주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지갑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찍혀 있나요? CCTV에? 예, 찍혀 있더라고요. 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질문자 상담자분께서 지갑을 찾으실 때까지 시간 간격이 얼마나 돼요? 그게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된대요. 5분에서 10분 정도. 네, 네, 네.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네. 이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이제 거기 정자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찾는 장면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찾아가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아, 안 그 해놨어요. 떨어뜨리는 그 부분만 그 예, CCTV가 있는 경찰이 거예요? 갖고 예.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그 정자에서 이걸 갖고 갔는지 그 시각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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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솔직하게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막말로 돈이 있은 듯 네, 네. 돈이 있은 듯 그 사람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있은 듯 그게 어떻게 주장이 되죠?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들었고 조금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제 좋은 일을 어쨌든 하시려다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예.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제 도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차도 예. 옆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예, 인도는 맞아요. 인도는 차도 아니고 차도 다니고 예, 인도도 아니고 아니고 차도 그, 예, 다니고 그 보도블록 있는 그 사이 이런 데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어디 유실물 같은 거를 주었을 때 우리가 판단 이게 절도냐 아니면 또 하나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냐 이제 이거를 예, 맞아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면 절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런 상점 음식점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옆자리에 이런 게 예. 뭐 지갑이 떨어져 있다거나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어떤 상담 내용하고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것부터 이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일단 예. 뭐 어떤 관리 쉽게 얘기해서 뭐 음식점 안에 떨어졌다든지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떨어졌다면 이제 그건 절도죄로 누가 신고를 하면 그렇게 이제 방향이 진행되는 예. 거고 이런 경우 이제 도로에 막 떨어져 있던 거잖아요. 예. 이거는 누가 이걸 관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관리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떨어뜨리고 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그 이제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이제 그걸 이제 검찰에 송치까지 한 단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현 상황은 지금 이래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돼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저가 무조건 요거가 이래 되는데도 점유 이탈이 아니 이제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혐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혐의가 뭔지. 점유 예. 이탈이 이제는 혐의는 있는데 혐의가 있는지 예,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따져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제 음. 요즘에 이게 지금 검찰로 송치된 게 언제죠? 토요일 날요. 아 이제 얼마 안 됐네. 예, 얼마 그리고 제가 이것도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다가 두 달 동안 너무 솔직히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예. 조사도 받고 내서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경찰분도 좀 이상한 게 조사를 네. 받고 왔잖아. 그리고 2주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네네. 그거 검찰 송치시키는데 근데 내가 그때서 이제 경찰한테 이게 검찰이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문자 받고 난 다음에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하니 네. 경찰이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내가 그때 이제 말을 해서 좀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를 뒤져봤어요. 그래서 네. 점유 이탈 보고 그럼 얘가 왜 나한테 고소장을 안 보여줬냐. 근데 아니요, 그게 뭐 고소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예. 그 제가 좀, 나는 이제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이분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나를 그거 절도죄로 넣고 절도죄로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성자도 없는 이유가 그분이 112로 신고를 하셨다더라고요. 네, 일단은 설명드리면 고소장이 없어도 뭐 신고를 하던 아니면 경찰관이 직접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뭐 범죄를 인지를 하던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뭐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예. 뭐 그것보다 어쨌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 일단 경찰이 송치를 했다.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 경찰이 송치하고 이제 검사님이 또 조사를 한 번 더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됐는데 요즘은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송치가 되면 일단은 경찰이 일단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지금 된 상태인 거예요. 송치된 건 맞죠? 송치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왔어요. 1310회가 법원에서 네. 이거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네. 이 뭐 형제 이래가지고 이 번호 형제 번호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형제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송치가 된 거고 이제 검사가 한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긴 할 텐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변론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무죄 혐의를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예. 조금 팁을 드리면 일단 예. 뭐 관련 이제 사실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알겠고 그 예.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 법적으로 이제 불법 영득이사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 그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거를 정말로 갖고 가서 뭐 예. 진짜 뭐 13만 원을 꺼내서 내가 가질 의사가 있던지 아니면 뭐 지갑을 어디다 작물로 처분을 해갖고 이거를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 그럴 의도,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야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지갑을 어쨌든 줬거나 이런 사실관계보다 이 불법 영등이사 나는 이제 이럴 의도가 없었다. 근데 예. 이게 형법은 뭐냐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처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는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금 질문자님께서 그거를 뭐 나쁜 의도로 집어가지고 이거를 뭐 예. 딴 데 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서 돈을 뺄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 거짓말 탐지기 그때 하자고 하실 때 혹시 하셨나요? 안 했어요. 왜냐면 저거 너무 불안하고 심리증이 그래서. 아. 왜냐면 저 그 차로 찍혔죠. 근데 그 차가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경찰관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범죄 사실하고 아니 그래서 상관이 저는 없고. 너무 놀랐고 이 두 달이 이래 됐으니까 저 성격이 또 좀 이렇게 흥분해다 이래가 나는 지금 억울히 이러고 하고 버리면 저가 너무 불리할 것 같은 거. 왜냐면 기계에서 또 만약 불안해가 이랬는데 내가 기계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뭐 그건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불법 영등이사가 있다는 걸 저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사기관이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당시 응하시는 게 좋은 게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제 지금 진실을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만 얘기해서 그게 진실이 나왔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전혀 이거를 뭐 가져서 뭐 나쁘게 이걸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건 물론 거짓말 탐지가 100%뭐 증거 능력 자체를 갖고 있긴 않지만 우리 예, 질문자님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런 불법 영등 의사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 뭐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상의 진실이 나오면 그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이제 그때 아마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 그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제 그 조사 자체 거부한 것도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송치하는데 꽤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불법 영등 의사가 있다는 걸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검사님한테 뭐 변호인을 통해서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직접 변론을 하시기보다는 뭐 법적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불법 영등 기사가 없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걸 이제 검사님한테 이런 예.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이렇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호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변론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구두 변론이든 뭐 서면 변론이든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이런 혐의를 거두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러면 좀. 이게 만약에 지금 혐의를 또 이렇게 그러면 저도 지금 이래 돼버려서 지금 비용이나 이것도 많이 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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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물어보니까 변호사도 거의 5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지금 저가 근데 이제 시간과 돈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가 이거를 혐의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솔직히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은 경찰이 송치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예. 물론 가만히 계셔도 검사님이 한번 쭉 보고 이건 아닌데 하면은 뭐 재수사를 내리던지 아니면 예. 검사님 자체 판단으로 뭐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형사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이제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예. 뭐 가만히 계셔도 당연히 뭐 무혐의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 일단은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걸 검사한테 올렸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솔직히 이게 돈과 싸움이지만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저분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저가 또 해서 저 사람도 만약에 이래 되면 저가 진짜 돈을 안 가져가 지금 돈 싸움이 이렇게 된 저가 돈을 안 가져갔잖아요. 안 받으니까 네, 네. 만약에 왜냐면 저분도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었다는 게 자기가 찾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혐의는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안는데 저가 이러고 난 다음에 저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게 너무 저도 너무 억울을 해서 이제 네.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저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 뭐 무고죄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고라고 하는 건요. 예. 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거의 없는 얘기 있죠. 예. 아예 소설을 하나 쓰는 거예요. 예. 뭐 지갑을 흘린 일, 우리 사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갑을 흘린 일조차 없는 거? 이런 상황일 때 정도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 사람이 지갑을 흘리고 누군가 그걸 좋은 의도지만 찾아주려고 집어가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뭐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무고죄까지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근데 지금 네. 솔직히 돈도 13만 원이고 저분도 13만 원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검찰이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한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가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절도죄가 점유이탈 횡령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일단 경찰은 그럴 예.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보고 검사한테 넘긴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영등 의사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다툼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이런 뭐 CCTV나 증거 관계를 살펴본 게 아니라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어떤 판사의 역할에서 해드리기는 어렵고 예. 다만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고의성에 초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변론을 하시라. 이 부분까지만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